이미 여러 영상에서 봐왔고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던 것. 이 영상을 보시면 바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자되기 프로젝트 시리즈 중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부의 창조적 법칙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글쓰기, 편지 쓰기로 부와 번영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함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완전히 달라진 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부와 번영의 역동적 법칙. 1962년 캐서린 폰더. 이제 본격적으로 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당신은 이미 이전 편에서 진공을 만들어냈고 이제 그 빈자리를 풍요로 가득 채울 준비가 되었다. 첫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마음속 소망을 글로 써보고 그 계획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는 그 계획이 이루어진 모습, 원하는 바가 이미 실현된 상태를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완벽히 이루어졌다고 끊임없이 확언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첫 번째 단계다. 계획과 기록이 없다면 그 뒤의 시각화와 확언은 힘을 잃게 된다. 강한 소망은 곧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소망은 곧 믿음을 의미하며 그 믿음은 대부분 만족으로 이어진다. 당신의 소망이 진심이라면 그 소망은 강렬하고도 확고하게 느껴질 것이다. 또한 당신이 바라는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소망은 그것을 현실로 이루게 할 더 큰 힘을 갖게 된다. 나는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며 깨달았다. 올바른 소망은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이든 사라지게 만든다. 이렇듯 진정한 소망은 문제를 해결하고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이 된다. 그렇다면 당신 안에 잠든 번영과 성공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단 하나의 크고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는 데에 있다. 하나의 큰 목표 안에는 여러 개의 작은 소망들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작은 소망들은 큰 목표가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함께 충족된다. 또한 우리가 강한 소망과 분명한 목표를 가질 때 주변 사람들과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우리의 커다란 소망에 맞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목표를 이루도록 돕기 위해 보이지 않는 흐름이 형성되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추진력을 지닌 소망을 가진 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작은 사건에 휘둘리며 작은 기대에만 안주한 채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 인생의 큰 길을 걷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는 틀림없이 가장 높고 가장 좋은 것을 향한 강렬한 소망을 지닌 사람일 것이다. 당신의 소망을 글로 써보아라. 마음 깊이 자리한 소망을 억누르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능동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라.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결정하고 그 소망을 향해 단순하지만 강력한 첫 번째 행동을 하라. 목록을 만들거나 잠재적인 계획을 써 내려가 보아라. 그 계획은 언제든 수정하고 다시 구성하고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생각이 성장하고 확장될수록 계획 역시 함께 유연하게 진화해야 한다. 이처럼 소망을 글로 쓰고 계획을 종이에 그려보는 과정은 마음속의 바람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준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더 많은 돈을 바라며 겉으로는 열심히 번영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끝내 분명히 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억하라. 소망이란 신성한 힘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며 더 큰 선을 주려는 시도다. 소망과 계획을 글로 적는 힘이 실제로 입증된 것은 몇 년 전에 나의 전 직장 상사였던 존 텔리를 통해서였다. 어느 날 그는 실패를 한번 겪은 직후 스스로를 연민하기보다 곧바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
그는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기 시작했다. 나는 더 큰 사무실을 갖겠다. 나는 2명의 규모에서 5~6명의 규모로 확장하고 싶다.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수입 목표를 높이고 싶다. 그때의 나는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성공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저 너무 단순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손으로 휘갈겨 쓴 그 계획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았다. 그의 사무실은 점차 확장되었고 각 분야를 전문적으로 맡는 5인 체제로 성장하였다. 결국 그들은 작은 사무실을 떠나 현대적인 새 건물의 한 층 전체를 사용하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였다. 그가 휘갈겨 쓴 메모는 그의 삶에서 그대로 실현되었다. 그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글로 적는 용기를 내었으며 그 목표를 향해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의 번영은 우연이 아닌 계획된 결과였다. 번영이란 의도된 사고와 의도된 행동의 결과다. 풍요로운 삶에는 우연이나 행운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그것은 다리나 건물을 미리 설계한 뒤에 세우는 것처럼 철저히 계획된 결과다. 이 창조적 번영의 법칙은 나의 수업에 참석한 많은 이들에게 분명한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그중 많은 사업가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 글쓰기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지금껏 불안정했던 우리의 번영을 놀라운 성공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들 역시 이전부터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분명하거나 구체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그러다 마침내 깨달았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는 데 있어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말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기회가 열릴 것이다. 아마 당신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다. 또는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이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해보아라. 당신 삶 속에서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아라. 지금은 존재하지만 사라지길 바라는 것들을 하나씩 목록으로 적어보아라. 지워지길 바라는 것들, 정리되길 바라는 것들, 없어지길 바라는 것들을 적어보아라. 그리고 그 목록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언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사라질지어다. 최근 경기 침체기 동안 나와 함께 번영의 사고방식을 실험한 한 그룹의 사업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먼저 6개월 후 자신이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글로 적었다. 그 다음 각 달마다 이루고 싶은 목표를 차근차근 써 내려갔다. 매주 그들은 자신의 소망 리스트를 업데이트했다. 내용을 추가하거나 바꾸고 때로는 전체를 새롭게 다시 쓰기도 했다. 어떤 바람은 더 확장되었고 더 이상 끌리지 않는 항목은 과감히 지워버렸다. 그리고 매주 수업에 참석할 때마다 그들은 이 리스트를 꼭 지참했다. 그 목록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고 타인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다. 수업이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각자의 리스트를 손에 들고 매일 15분 이상 다음 선언을 함께 소리내어 말했다. 나는 사랑이 넘치는 신의 풍요로운 자녀입니다. 신성한 지성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즉각적인 축복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풍요로움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지침도 함께 주어졌다. 예를 들어 하루, 일주일, 한 달 동안 얼마를 벌고 싶은지를 리스트에 적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소망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한과 정확한 날짜를 정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당부가 주어졌다.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의심하거나 궁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 것이었다. 대신 번영의 창조 법칙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 집중하라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나는 전 세계 곳곳에서 편지를 받아왔다.
이 창조적 번영 실천법을 읽고 따라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풍요로운 결과를 경험했다는 내용들이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한 사람 앞에서는 모든 장애물이 길을 비켜서게 된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려는 이들에게는 온 세상이 마치 그들의 편에 선 듯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신의 소망을 떠올리고 글로 적고 그 성취를 바라는 기한을 정해두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에는 거의 마법 같은 에너지가 느껴진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는가? 위대한 진리의 강력한 비밀은 언제나 놀라울 만큼 단순한 형태로 다가온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지나쳐 버린다. 더 복잡한 방법을 찾으려 애쓰다 눈앞에 놓인 단순한 진실을 놓치고 마는 것이다. 한 여성 사업가는 이 창조적 번영의 방식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실천했다. 그녀는 새해가 시작될 무렵 여느 사람들처럼 신년 결심을 세우는 대신 자신이 믿는 신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그 편지에는 올해 이루고 싶은 바람들을 진심으로 솔직하게 적어내려갔다. 연말이 다가왔을 때 그녀는 그 편지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소망들이 적혀 있었고 그중 중요한 것들은 모두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는 과부였고 다시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소망도 그 편지 속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연말이 되었을 때 나는 그녀와 그녀의 신랑을 위한 비공개 결혼식을 주관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이였다. 그녀는 편지에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도 적었었는데 그 집은 새로운 남편이 그녀에게 제공해 주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소망은 더 나은 직장을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해 중반 그녀는 기쁘고 만족스러운 게다가 연봉도 더 높은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 이렇듯 자신이 믿는 신에게 편지를 써보아라.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라. 자신에게 정직할 것. 이 여성처럼 당신의 소망을 글로 적을 때는 마음 깊은 곳에 진짜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원하라고 말한 것을 적지 말아라. 그리고 당신이 괜히 원해야 할 것 같다고 느끼는 것도 적지 말아라. 신에게 또 당신 자신에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정직한 바람만 적어라. 그래야만 진심으로 기쁜 결과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또 다른 여성 사업가도 알고 있다. 그녀 역시 새해 첫날에 신에게 편지를 썼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진실하고 깊은 소망들을 적지 않았다. 대신 마음이 담기지 않은 소망, 사회가 정해준 왠지 이런 건 원해야 할 것 같다는 표면적이고 작은 바람들만을 적었다. 정작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던 것들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예상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깊은 소망을 마음속 깊이 감춰둔 채 그것을 꺼내어 놓지 않았다. 그 결과 풍요가 흘러들어올 수 있는 열린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창조적 번영 실천법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목록과 메모를 작성하는 것이다. 나는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곁에 두고 조용히 앉아 하루를 천천히 떠올린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 시간 동안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이루었으면 하는 일들을 짧은 목록으로 만들어 본다. 이 작업은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하루를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는 보통 그 목록의 끝에 감사의 메모를 쓴다. 그 소망들이 신성하게 성취될 것임을 믿으며 드리는 감사이다. 놀랍게도 그저 목록을 만들고 그 이루어짐에 감사했을 뿐인데도 정말 많은 일들이 별다른 행동 없이도 저절로 해결되곤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루가 끝나는 밤에도 나는 잠시 시간을 내어 그날을 되돌아본다. 그리고 신에게 받은 축복, 내가 이룬 모든 선에 대해 감사의 글을 적는다. 또한 다음 날에 대해서도 생각을 시작하며 그 완전한 성취를 상상하고 짧은 메모를 남긴다.
이러한 습관은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밤에도 깊고 평안한 잠을 이끌어준다. 나는 이 아침과 저녁의 메모 작성 습관이 생각보다 훨씬 만족스럽고 깊은 깨달음을 준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 이 습관만 잘 지키면 일이 엉키거나 망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방법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것으로 안다. 다만 그들이 말하지 않을 뿐이다. 혹시 이 메모 작성 기법이 당신에게는 조금 사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성공의 기술 중 하나다. 과거의 신비주의자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모든 사람에게는 천사 혹은 고차원의 자아가 존재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천사에게 평범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을 때에는 비밀스럽게 편지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특히 일반적인 방식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면 직접 접근하는 것보다 천사에게 편지를 쓰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분명 흥미로운 신비주의 같기는 한데 과연 천사에게 쓰는 편지가 정말 실용적인 방법일까? 하지만 곰곰이 떠올려 보아라. 당신 역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자신의 고차원 자아 혹은 천사에게 편지를 써보는 데 있어 과연 잃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또 하나의 메모 작성법은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빚이 적힌 서류를 바라보며 불쾌해하고 걱정하기보다 서류 위에 이렇게 써보아라. 나는 이 빚이 즉시 완전하게 지불됨에 감사드립니다. 이 빚은 우주의 풍요로운 공급의 통로를 통해 즉시 완전히 지불됩니다. 한 사업가가 빚으로 가득 찬 서류철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걸 어떻게 번영적인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몇 달이나 밀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 1시간 동안 함께 앉아 모든 빚과 채권자를 하나하나 목록으로 작성했다. 가장 오래된 것부터 가장 긴급한 것까지 차례대로 적어나갔다. 그리고 앞서 말한 선언문을 각 항목 옆에 직접 써넣었다. 그 모든 청구서를 즉시 한 번에 갚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꼭 지불해야 하는 항목들만 따로 정리하고 이렇게 메모했다. 나는 이 금액이 이날까지 즉시 완전하게 지불됨에 감사드립니다. 그 후 그가 모든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약 2달이 걸렸다. 이 간단한 실천은 그가 재정에 대한 사고방식을 정리하고 다시 재정의 통제권을 되찾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일단 마음속의 주도권을 회복하자 그는 모든 재정 의무를 제 시간에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문제를 글이나 말로 퍼뜨리는 자는 오히려 그 문제를 키우게 된다. 내가 아는 한 남자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리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고 태도만 바꿨더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걱정에 사로잡혔고 자신의 문제를 여러 친구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문제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점점 더 크게 부풀려 갔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문제는 실제 그의 삶 속에서도 말 그대로 불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그는 이제서야 번영적인 사고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로잡는 데에는 몇 달이 걸렸다. 그는 결국 깨달았다. 문제를 타인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 부정적인 내용을 글로 남기는 습관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는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비밀스럽게 자신의 사업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를 하나씩 글로 써내려 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몇 달 만에 그의 어려움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매일매일 비밀스럽게 당신의 일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글로 적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다.
당신의 소망이 글로 표현되는 순간 그 에너지는 공중으로 퍼져나가고 잠재의식 속에서 맞물리며 관련된 모든 사람과 상황이 마치 협력하듯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모든 이야기가 신비롭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이 단순한 방법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당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면 당신도 한번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지금까지 설명한 이 방법은 그 자체로 전능하다.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 소망이 좋은 결과로 자라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이 창조적 번영의 원리를 통해 더 큰 부와 번영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조용히 그 흐름에 함께하자. 지금 당장 시작하라. 그리고 먼저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아라.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정직하게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보아라. 그리고 그 지배적인 소망들을 조용히 글로 써 내려가라. 그 다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당신의 소망이 신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밀스럽게 선언하라. 나는 이 소망들이 즉시 완전하게 신성하게 이루어짐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더 좋은 것들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실현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매일 그 목록을 다듬고 수정하고 변화시켜 나가라.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좋다. 그 시간만큼은 그 목록에 깊이 집중하라. 이 단순한 절차를 끈기 있게 실천할 용기를 내어보아라. 그러면 곧 행복한 결과들이 눈사태처럼 밀려오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당신을 향해 다가올 것이다. 왜냐하면 신의 우주는 당신이 번영하고 축복받기를 바라는 친절한 우주이기 때문이다. 지금 소개한 창조적 실천법들은 단순하지만 확실히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이다. 당신이 더 큰 부와 번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 부와 번영은 이미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부자되기 프로젝트 3편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